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환갑이 넘은 의대 교수가 인생에 대해 쓴 책을 가져왔어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밌지 않다면 당장 그만두라고요. 아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재미있게 사는 지적인 사람들은 혼자서도 인생을 즐기며 잘 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취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격하게 외로운 건 몰입할 게 없어서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낄까? 혼자 화장실에서 중요한 일에 힘을 쏟고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TV를 보며 깔깔댈 때, 아이에게 먹일 이유식을 만들 때, 월급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오히려 시간은 째깍째깍 잘만 흐른다. 왜 그럴까? 무언가에 푹 빠져있기 때문이다. 온 정신을 다 그곳에 쏟고 몰입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때는 대부분 마음에 없는 일을 할 때다. 그러면 결론은 이미 나왔다. 몰입할 거리를 많이 만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나는 주말 이틀을 거의 혼자 보낸다. 점심, 저녁 약속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조용히 작업실에서 보낸다.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고 와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주중에 읽지 못한 책을 쌓아놓고 읽는다. 이틀 중 하루는 등산을 한다.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은 전부 작품 구상을 하거나 작품을 만들며 보낸다. 어떤 날은 오후 내내 작업실에서 사진만 출력하기도 한다. 반복적인 프린터의 기계음을 제외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작업실에 있노라면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 저 멀리 타이티 섬에 와 있는 듯한 착각도 든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서 나 홀로 섬처럼 떠 있는 것 같아. 외롭다는 뜻이 아니다. 주말의 정적은 오히려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전부 혼자 있는 시간에 나왔으니까. 장미의 매력에 매료되었던 2008년부터 틈나는 대로 장미를 연구했다. 나는 한 번 무엇에 빠지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해야 직성이 풀린다. 매일 새벽에 양재 꽃시장에서 장미를 사와 100여 종 이상의 장미를 엑스레이로 촬영해 작품을 만들었다. 향기 가득한 날들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장미 같아도 촬영을 해보면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다. 과장을 좀 보태면 1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다. 어떤 녀석은 우아했고 어떤 녀석은 수줍어 보였다. 쓸쓸해 보이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마냥 발랄해 보이는 녀석도 있었다. 퇴근 후 작업실에 앉아 장미에 관한 자료를 펼쳐보는 날이면 새벽이 깊도록 멈출 수가 없었다. 텅 빈 작업실, 잔잔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은은한 클래식을 들으며 혼자 와인을 기울이기도 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과 사랑에 빠질수록 혼자인 시간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몰입이란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 나와 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순간,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흔히 예술가를 외로운 사람으로 여기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한 번이라도 무언가의 혼을 뺏기고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본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혼자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닌 시간의 행복을.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의 보석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하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그간 미뤄왔던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창조적인 생각을 요하는 일도 혼자일 때 해야 한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면 철저히 혼자가 되어보라. 혼자 있을 때 허세를 부리거나 가식을 떠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 혼자 있을 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자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유럽의 중세 수도원들은 대부분 홀로 고립되어 있다. 그래야 자신을 들여다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도 자기만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롯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선 안 된다.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의 저서에서 요즘의 세태를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오롯이 혼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과 꿈, 희망에 관해 사색할 시간이 없어졌다는 의미다. 그의 분석처럼 요즘은 혼자 무언가에 몰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스마트폰이란 놈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생활을 말도 못하게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말도 못하게 귀찮게도 만들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 해외 토픽에 한 달에 3,000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미국의 10대 소녀 얘기가 나왔다. 화장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도 문자를 보내던 소녀의 모습이 기억난다. 유치원생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처럼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시간을 보낸다. 모두가 24시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늘 불안해하고 SNS 친구는 많지만 마음을 나누는 진짜 친구는 손에 꼽는다. 무엇보다도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길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다. 평생 기계와 친구처럼 지내 정가이버로 불리는 내가 그 흔한 카카오톡에 가입하지 않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나만의 방법인 것이다. 가끔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끄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메일과 메시지, SNS 수신음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자. 방 안에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진짜로 혼자 있는 건 아니다. 방해 없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혼자가 된다.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교사였던 아버지께 붓글씨를 처음 배웠다. 아버지는 가훈도 쓰고 유명한 격언도 받아 적게 했다. 그때는 붓글씨의 즐거움을 전혀 몰랐다. 먹을 가는 시간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었다.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일 뿐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짓을 해야 하는 건지 도통 알 길이 없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왜 내게 붓글씨를 가르쳤는지 알게 됐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붓글씨를 통해 혼자서 가만히 몰입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이후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외롭다고 섣불리 누군가를 만나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말자. 오히려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외로울 때는 차라리 철저히 혼자인 편을 선택하는 게 좋다. 고독 안에 완전히 몸을 밀어넣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나처럼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사람들과 연을 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이든 타이든 혼자 보내는 시간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노후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천천히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이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문명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명저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5년 도시에서 벗어나 월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통나무집을 짓고 2년 동안 밭을 일구며 살았다. 소박하다 못해 부족하기까지 한 생활이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왕보다 더 풍요로웠을 것이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을 생각할 때도 그는 혼자였다. 만약 뉴턴이 누군가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면 사과가 떨어지네? 하고는 금세 다른 화제로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인생의 기술. 첫째, 시간 관리. 한 번 봐야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면, 한 번 보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 팍팍한 일상에서 얼마나 반가운 소린가?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진부한 인사치레에 불과할 때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한다.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 토요일 오전이 마침 한가한데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고 할까? 그리고 전화를 걸면 대개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어쩌지? 요즘은 일이 너무 바쁘네. 다음 기회에 보자.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내 주변에도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 처음엔 친구들 모두 그의 바쁨을 인정하고 그를 배려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도 여전히 바쁘기만 한 그를 다들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다. 친구들끼리 모일 일이 생겨도 어차피 그는 바쁠 테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됐고, 가끔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갈까 하다가도 어차피 못 만날 테니까 발길을 돌리게 됐다. 친구들에게 그는 바쁘기만 한 사람이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이직을 해서 적응 중이거나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바쁘고 정신없는 게 당연하다. 이럴 때도 술자리에 주구장창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자기의 몫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1년 365일 내내 바쁜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시간 관리법을 체크해 보길 바란다. 분명 낭비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의사, 교수로 일하며 엑스레이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즐기고 있는 취미 활동도 20가지 정도 된다. 수시로 문화살롱을 열어 예술가들을 만나기도 한다. 문화생활은 내게 최고의 힐링이기에 곧 죽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뮤지컬을 감상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건 불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내 말을 믿지 않거나 시간 관리의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하거나 연금술처럼 눈 깜빡할 새에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다. 내 시간 관리의 노하우는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건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매일을 생애의 마지막 날처럼 살게 된다. 떠나는 연인처럼 1분 1초가 아쉽고 아깝다. 나 역시 바쁘게 살지만 무엇을 위해 바빠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바쁘기만 했다. 병원 일 한 가지만으로도 벅차 월화수목 금금금이었다. 일에 매달려 하루를 보내고 나면 금세 똑같은 내일이 오고 다음 주가 시작되고 한 해가 가버리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생기는 짧은 여유도 우물쭈물하며 흘려보내기 일쑤였다. 그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많다고 느낀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미루지도 않는다. 소중하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시간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게 LTE급으로 바삐 돌아가는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나? 누구나 바쁘지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당신을 만나러 왔다는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은 어떻게 아끼냐고? 일단 나는 생활 동선을 최대한 짧게 잡았다. 내가 일하는 병원과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다. 작업실도 원래는 먼 곳에 있었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병원 근처로 옮겼다. 집안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선을 생각해가며 일을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샤워하며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책상을 정리해서 뭐든 15초 안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의 우선순위도 미리 정해둔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출근하자마자 일의 순서를 정한다. 다급하고 중요한 일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그에 비해 덜 중요하다 싶은 일들은 틈새 시간에 처리한다. 이렇게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면 머리는 덜 복잡하고 하루는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 일하다 중간중간 짬이 나면 다음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구상한다. 작품에 쓰일 재료 손질도 한다. 조개 껍데기, 고등 껍질, 장미, 백합, 땅콩 등 내 작품의 소재는 취미만큼이나 다양하다. 재료 손질도 한꺼번에 하려면 꽤나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틈틈이 하면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 같아. 지인들에게 줄 선물도 이때 만든다. 넥타이도 디자인하고 계란 껍데기에 조각도 하고 열쇠고리도 만든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일주일에 하나쯤은 거뜬히 만들 수 있다. 주말 아침 산에 오른 뒤 내려올 때는 주로 다가올 한 주를 계획한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건강관리와 생각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나만의 비법이다. 바쁘다는 말은 맞는 무기가 아니다. 바쁘다는 말 뒤로 숨기 전에 몸이 바쁜 것인지 마음만 바쁜 것인지 생각해보라. 바빠서 하고 싶은 일들을 잔뜩 뒤로 미루고 바빠서 소중한 이들을 실망시키고 바빠서 해야 할 일을 대충대충 한다면 끔찍한 말이겠지만 조만간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찾는 이도 없는 세상 가장 한가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둘째, 일과 삶. 언제까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살 텐가.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많은 것을 덤으로 주기도 한다. 주름살과 검버섯,
크고 작은 고질병을 안기지만 생각지 못했던 지혜와 여유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은 늘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나 보다. 환갑을 넘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속뜻을 이해하게 된 말들이 있다. 어르신들이 인사치레처럼 던지는 늙으면 죽어야 돼 라는 말은 순 거짓말이다. 반면 사는 건 끝없는 수련이다 라는 말은 완벽한 진리다. 크게 될 놈은 어른 말 안 듣는 놈이다 라는 말도 역시 맞다. 이 밖에 자식은 부모가 세상에 없을 때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주면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는 말도 나이를 먹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들이다. 요즘 책에서 읽은 것 중 가슴으로 이해되는 구절은 가장 큰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는 문장이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다.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다 성공할 삶일까? 수천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되어 TV에 나오면 성공한 걸까?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여도 마음이 지옥이라면 그건 절대 성공이 아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 해도 자기만의 행복과 만족을 얻었다면 그건 꽤나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배우 황정민이 연기한 주인공 덕수는 노인이 되어 빛바랜 아버지 사진을 어루만지며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라고 말한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했으면 한다. 남들이 생각하는 폼나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나만 만족하면 된 거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삶에 당당해지고 싶다면 하루 중 30%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라. 30%의 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배분하라. 10%는 자기 성찰의 시간, 다음 10%는 건강을 관리하는 시간, 나머지 10%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살다가는 50, 60이 금방 온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은퇴가 코앞에 닥치게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미래에 대한 투자도 삶의 지표도 없이 살았다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막막할 것인가? 가끔 나이든 양반들이 이런 얘기라는 것을 듣는다. 죽어라 이랬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은 죽어라 일만 했을 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진짜 내 삶을 살고 싶다면 죽어라 일만 해서는 안 된다. 하루 중 70%는 죽어라 일하더라도 나머지 30%는 내가 대체 왜, 무엇을 위해 이토록 죽어라 일을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은 이런 말을 했다. 늘 다니던 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몸을 던져라. 그러면 전에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시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될까봐 항상 두려웠다. 개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원 일을 하면서 늘 생각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간에 파묻혀버릴 수도 있다. 시간을 주도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5시간 이상 뭔가에 몰입했다면 2, 30분은 반드시 멈춰서 나를 돌아봤다. 급박한 일정에 쫓기는 날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나에게 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취미 활동을 20가지나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 덕택이다. 만족스러운 하루가 모이자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내가 내 삶을 완벽히 통제하고 이끌고 있다는 마음의 위안도 컸다. 어떤 심리학자는 매일 거울을 보고 자신과 대화를 한다고 한다. 오늘도 힘들었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구나. 역시 넌 대단해. 너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니 지금처럼 잘 해내면 돼. 당장 나를 위한 시간을 내기 벅차다면 이런 식으로 하루 1분이라도 자신을 만나보라. 나 자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 내 마음의 청진기를 대보라. 타인과의 관계만 중요한 건 아니다. 나와 친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매일 잠들기 직전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는가? 일에 쫓겨 나를 위한 시간을 못 냈다면 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라 여기고 반성한다. 반면 하루 1440분 가운데 100분이라도 나를 위해 썼다면 꽤 만족스러운 하루라고 생각한다. 나를 위한 시간은 축구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하프타임 같은 것이다. 잠시 쉬며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에 대한 대비를 탄탄히 하며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전반전에 좀 부진했어도 괜찮다. 하프타임에 체력을 비축하고 계획을 점검해보라. 셋째, 휴식. 일이 안 풀릴 때는 과감히 스톱을 외쳐라. 일이 안 풀릴수록 이 악물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오랫동안 믿었다. 그래서 20, 30대의 나는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기보다 꾹꾹 눌러 담는 편을 택했다. 똥꼬집, 똥자존심이었다. 공부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고 일 때문에 힘들면 업무 시간을 더 늘렸다. 이렇게 무식할 때가. 그러다 40줄에 접어들며 깨달았다. 아, 마음을 속이는 건 가짜구나.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거라 자신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미처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했다. 그제야 내 슬럼프 극복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음을 알았다. 심리학자 모건 스코펙은 말한다.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히 장애가 된다. 억지로 참고 덮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반드시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곪고 문드러져 언젠간 문제를 일으킨다. 40대에 접어들며 이전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일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스톱을 외친 것이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편했다. 나만 유난을 떠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스트레스가 더 쌓일 판이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그건 탁월한 해결책이었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감지하면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는 대신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하루가 지나도 마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 하던 일에서 잠시 손을 뗐다. 그러고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 이유를 곰곰이 되짚어봤다. 모든 심리적 문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벗어나면 일단 걷는다. 서촌도 좋고 양재천도 좋다. 그냥 서울 곳곳을 걸어다닌다. 휴가를 낼 수 있을 때는 제주도 올레길도 걷는다. 책에서 에스키모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읽은 적이 있다. 그들은 슬픔이나 걱정, 분노를 느끼면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슬픔이 가라앉고 걱정과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염없이. 그러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 뒤돌아선다고 한다.
에스키모처럼 나에게도 걷기는 훌륭한 처방이었다. 걷기만 하는 건 아니다. 클래식도 듣고 영화나 뮤지컬도 보러 나간다. 잠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굳어지기 전에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도 초기에 치료하면 암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스트레스와 슬럼프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공에도 오래가지 못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슬럼프 극복법도 능력이다. 세계를 주름잡는 자동차 기업 포드 창설자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일만 할 줄 알고 쉴 줄은 모르는 사람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비유했다. 남보다 잠시 앞서갈 수는 있겠으나 언제 자멸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생의 법칙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일이 안 될 때는 과감히 멈추고 자신을 돌봐주는 것. 기본을 잘 지키자. 그게 성공의 지혜다.